네, 지금부터는 이슈 속의 돈을 찾으러 나서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머니 이슈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뭐 시장 밀려도 그래도 가관 종목도 분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관심 참 많이 가진 이슈였는데 이거 지금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9월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한 대응 전략까지도 저희가 챙겨보려 합니다. 머니 이슈. 자,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제작진이 이분을 좀 컨택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썼다고 해요. 자,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기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앞으로 네, 우리 MTA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현명한 대응 전략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첫 번째 이슈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미국 전기차 생산으로 인플레 감축법 피해 간다. 요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왔는데요. 또 자동차 이야기로 넘어가려고요. 완성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까지 저희 한번 챙겨보려 합니다. 일단은 기사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단독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조기에 완성하고 플러스에서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 출장길에 올랐었고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왜 출장 갔습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전략 세우기 위해서 미국 다녀온 겁니다. 아마 그 일환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일단 이번 10월에 완공을 하고요. 이제 가동은 2024년 10월에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증설을 해서 조금 더 캐파를 이제 넓히겠다라는 것인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 일정을 좀 앞당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2030년이 돼야 조지아 공장의 캐파를 좀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었는데 지금 IRA 감축 법안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해 보니까 이거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정을 해서 조기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신설된 이후에도 원래는 1년 단위로 뭐 전기차 차종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럴 지금 시간이 없죠. 빨리빨리 2, 3개월 안에 그 단위로 새로운 거 또 내고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하죠.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그 IRA 그 법안의 어떤 그 내용을 조금 이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 앞서서 나름대로의 이제 대응 전략을 챙긴 것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 오늘 시장에서 나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요즘에 자동차에 대한 시각 이사님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요거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예, 뭐 지금 현재 나온 이슈도 뉴스도 잘 해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합산해서 내연기관차 라인이 있었죠. 37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사실은 내연기관차를 대응하고 있었지만 이 라인 역시도 이제 연내에 어느 정도 개보수를 통해서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중순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었는데 결국에는 현기차한테 피해가 가는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낙폭이 다 만회가 됐고 네. 사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다시 또 제자리를 올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6개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 주가가 지금 내후년도 실적 대비해서 싼가 비싼가를 놓고 봤을 때 네. 사실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앨런 머스크 트윗에서 거론이 될 정도로 현대기아차 실적이 네. 호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기아차를 좀 보시면
예상치가 이제 영업이익 예상치가 1.8조였어요. 2분기 때. 근데 2조 2,300억까지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훨씬 윗도는 영업이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미적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들은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상당폭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재작년에 애플카 이슈 때에 나왔던 그런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 10%가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대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업이익이 아닌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어서 3, 4분기 하반기까지 기대할 만한 호실적이 연속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이사님께서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내놓은 성적표 대비해서 싸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의 고공행진 또한 이들에게 좀 실적을 더 부풀리는 그런 효과가 아마 3분기 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오늘 1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20만 원 회복된 상황이고 기아는 너무 좋은 성적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못 가고 있는 상황 지금 계속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적극 매수 관점 괜찮겠습니까? 예, 뭐 적극 매수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그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주에서 몇 안 되는 태조 이방원 이외의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적을 온전히 주가에 나타냈냐라고 했을 때 실적을 온전히 주가에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대응은 물론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슈 중에 여러분들이 꼭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사실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작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수요는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를 구매하려면 6개월에서 12개월 출고 대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아직도 그러하다고 네. 하죠. 이제 좀 나아졌다라는 기아차 EV6 같은 경우는 18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인기 있는 차종이 많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습니다. 예, 뭐 지금 증권가에서 나와 있는 목표 주가는 기아차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 상승 여력이 근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주가는 타당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머니 이슈로는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관심 두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죠. 말에서 떨어진 태조 이방원 이젠 놔줘야 할까라는 이슈로 한번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한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말에서 떨어진 태조 이방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면 사실이 너무 작죠?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지금 캡처가 된 겁니다. 태조 이방원 지난 8월, 지금이 9월이죠. 8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시장 대비해서요.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의 수익이 뭐 종목별로는 정말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이제 발생했고 코스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본다면 1%도 채 오르지 않았는데 이거 대비한다면 태조 이방원의 상승세는 대단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뛰어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름의 대응 전략을 짜보려 합니다. 조정 장세에서 순환매를 노려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탈출하라. LIG 넥스원의 주주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의 단기적인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 단 여기에 순환매,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요거를 한번 봐야 된다. 지금도 물론 그러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 올라가고 방산 좀 올라가는데 좀 변동성이 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에 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 길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전략들이 우세합니다. 태조 이방원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요. 이사님 생각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이제 서서히 좀 내려와야 할 구간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주식은 걱정과 근심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죠. 갖고 있어도 걱정, 없으면 더 걱정인 게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성장이 드문 시기에 성장이 나타나는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코스피는 박스피를 접어들 텐데 예전에 2012년도서부터 2016년도 박스피를 그렸던 그 순간에 사실 주도주는 매번 순환매하면서 돌아가면서 주도주가 변화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화정이 그랬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는 화장품이 그랬고 면세점이 그랬고 카지노가 그랬고 그 다음에 반도체 뭐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하면서 지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10배, 10배거 종목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장이 드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장이 드문 시기에 성장이 있는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 당연히 주가의 퍼포먼스는 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없는 분들은 이제 성장이 지속되는 게 의아해하지만 사실 예전에 화장품이나 차화정을 투자했었던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조 이방원을 들고 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은 지속되는 게 방산 그리고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쪽에서 여태까지 내수주였다가 수출주로 변화가 되면 예전에 화장품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에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국내에서 잘 팔렸는데 결국엔 중국 시장이 열리고 해외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우리 국내 화장품이 10배 이상 주가의 퍼포먼스가 났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잘했던 기업들, 방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조선 결국엔 만들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중국하고 우리나라뿐이 없는데 거기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패권 속에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주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환, 거기다가 탈세계화 그리고 세계 블록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이후에 국방비를 지출하는 지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방산업체의 러브콜은 지속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과거에 방송을 했었을 때가 아마 차종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쯤이지 네, 맞습니다.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돌고 돌아서 항상 핫한 종목들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도 나름의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튀어오르는 태조 이방원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산 섹터 안에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예, 뭐 이제 9월 달 되면 노르웨이의 우선 협상자가 대선돼서 결국에는 방산 분위기가 8월에는 폴란드였고 9월 달에는 호주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올 이슈가 있습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국내에 4분기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방산의 핵심 그 방위 쪽에서 핵심은 전차 군단일 수가 있겠고요. 현대로템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LRG 넥선도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전차가 있었으니까 자주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디펜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하위단에서 부품업체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업데이트되고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러한 것들 좀 참고해서 눈여겨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LIG 넥슨 주주 커뮤니티에 탈출하라라는 말이 써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님은 오히려 요거 괜찮고 LIG 넥스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까지 등등의 이 종목들은 계속 관심 두고 지켜보자라는 조언입니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마지막은 리포트 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외국인 29일 연속 순매수 앞으로 40%더 오를 종목은 누구입니다. 누굴까요?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LIG 넥스원이래요. LG에너지솔루션. 네,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를 오늘 아침 내놨는데요. 목표가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12개월 적정 주가를 말하는 것이지만 68만 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48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잖아요. 6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근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IRA 법안, 앞서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출력 감축 법안에 의해서 자동차 완성차들은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터리 업체들은 그게 아니다. 특히 LG 엔솔은 아니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쪽에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2025년도가 되면 글로벌 총 생산에 되는 캐파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재료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재활용 부문도 그렇고 다 미국 안에서, 그리고 미국 그 IRA 법안에서 그 밖이 아니라 그 안쪽에서 있는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수직 계열화를 완료를 하고 또 양질의 성장이 가능한 곳, 여기에다가 투자 금액 조달 능력이 월등해서 적시에 투자가 가능한 LG 엔솔이야말로 아주 좋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내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사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LG 엔솔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제가 그에 타당한 밸류에이션 장표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세계 글로벌 넘버원 2차 전지 제조업체가 CATL이죠. 200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캐파로 봤을 때, 캐파 증설 2025년도 캐파로 봤을 때 SK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보수적인 캐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장표의 빨간색 점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도에 CATL의 한 70%에 달하는 캐파가 나올 텐데 시가총액은 절반 정도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 110조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로벌 세계화, 그러니까 블록화, 세과에서 탈세계화가 되고 블록화가 되는데 중국은 고립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회사는 200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110조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미래에 축축 가능한 이익이나 캐파 증설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의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표를 들고 나왔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 감축 법안 IRA라고 쓰고 친환경 에너지 자국 제조 설비 강화 법안이라고 읽는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내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자국 제조 설비 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옐런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게 LG거든요. 바이든은 삼성전자를 방문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탈중국하고 중국을 고립하기 위한 내용들이다라고 했을 때 CATL 시가총액은 줄어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은 늘어들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잡고자 이 장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그림은 2025년도까지입니다만 6년, 7년, 30년도까지 봤을 때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땐 우리에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먼 시간을 놓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세 가지 이슈에서 전부 다
돈 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짜오는 이슈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소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 3가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한 머니 이슈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